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세법이 책이 늦게 출간됨에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조급한 시간 내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늦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요 신동우 세무사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저것 할 말이 없이 닥치고 우리 공부나 시작하시죠. 자, 여러분들 페이지 18페이지 국세기본법입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국세기본법이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했었다가 그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죠. 이제는.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세 어떤 중심의 어떤 실전적인 세법 중심의 공부가 되다 보니까 국세기본법이 옛날 한 5, 6년 전에는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거의 한 6문제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차지하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자, 어찌됐건 이 국세기본법이라고 하는 걸 먼저 배우면서, 자,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조세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개념과 분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먼저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샘플 강의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린 국세기본법 먼저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국세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각 세법에 국세기본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국세기본법의 내용은 각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책을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다.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을 논하자라고 한다면 성격은 어떤 성격이다? 이거를 우리는 총칙법적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절차법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의 성격 그러면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한다. 저 원래 이런 강의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세 처분이라고 해서 설명하면 안 돼요. 또는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다라고 하지 않고요. 뭐다?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총칙법적 성격이고 절차법적 성격이에요. 알겠죠? 네, 그거는 쉽게 알겠는데 위법 부당한 조세 처분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다. 이거 그렇게 상당히 지엽적이고 그런 문장이 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그렇게 먼저 좀 표시를 해두시고요. 아셨죠? 성격은 총칙법적 성격이다, 절차법적 성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래서 이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무엇과의 관계예요? 세법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건데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요. 공동사업에 대해서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이 공동사업에 대한 납세무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은 연대납세물 지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지분별로 납세물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국세기본법과 다른 세법과의 뭐가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 이게 서로 딱 맞아떨어지면 문제가 아닌데 서로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세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때 원칙은 국기법 우선입니다. 원칙은 국기법 우선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에 대해서는 국기법 우선의 예외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국기법 우선의 예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페이지 거기 19페이지에 보시면 세법의 특례 규정이라고 해서 1번부터 1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부터 어디까지? 13번 보칙까지. 오케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는 두말하지 말고 저한테 설명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 외워놓고 제가 이제 가면서 설명할 겁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국세비원법과 세법이 서로 상충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럴 때는 원칙은 국계법이 우선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 인격을 배울 텐데 인격에 대해서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상충이 있다면 이때는 국기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하지만 국세 부과의 원칙이라든지 납세 의무의 승계라든지 연대 납세의무라든지 국납, 연납, 관경부, 관할관청, 경정등 청구, 국세 환급금, 보칙,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 가산세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만큼은 뭐가 된다? 세법의 특례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즉 국기법이 우선하지 못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세법에서 그러하래요.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이 우선해서 예외가 되는 규정들이다라고 국세기본법이 정해놓은 사실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면서 공부를 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외우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별표야.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세법 특례 규정이라고 해서 1번부터 13번까지가 있는데 이 1번부터 13번까지의 규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규정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 이거 한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할 겁니다. 다시 할 때마다 할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관세법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세기본법 때 관세법의 규정은 뭐가 우선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관세법은 국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관세법이 좀 더 특례법적 위치에 있다 보니까 관세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세 번째 국세기본법과 감사원법과의 관계인데 이때는 감사원법이 더 우선을 합니다. 우선을 하고요. 아셨죠? 감사원법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 더 상위적인 법이기 때문에 감사원법이 더 우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네 번째 국세기본법과 행정심판법과의 관계예요. 이때는 국세기본법이 상대적으로 우선합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법의 특별법적 위치에 있고요. 관세법은 국세기본법의 특별법적 위치에 있습니다. 알겠죠? 감사원법은 국세기본법의 상위법적 성격의 법률이 되는 거고요. 정리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